구급 1호봉이 166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세전일까요? 세후일까요? 세전이에요, 세전. 세전이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 수당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. 수당의 종류가 18개나 된대, 18개. 18개. 근데 제가 한 말씀드렸죠. 18개가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인지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? 이 절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18개나 되는데 한 종류당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수당이다, 뭐 가령. 그러면 사실 종류가 많아도 큰 의미는 없죠.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. 제가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명절 수당이에요. 명절 수당. 명절 수당은 입직하시자마자 누구나 받을 수 있어. 1년에 2번 받아요. 1년에. 설이랑 추석 있잖아요. 그죠? 2번 받아요. 그때. 근데 얼마 받냐? 내 기본급의 60% 받아요. 60%니까 아까 9급 1호가 얼마였죠? 166만 원이었죠. 얘야 60%야. 얘 60%. 근데 여기 2번이죠. 1년에 2번. 1년에 매달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받아요. 첫 번째, 18개 지금 첫 번째가 말씀드렸어요, 이게. 두 번째 게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. 정근수당. 얘는 1월하고 7월에 받아요. 이도 1년에 2번이죠. 근데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, 정확하게.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급의 50% 곱하기 2돼 있지만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야, 이게.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상 근무해야지 50% 받고요. 매해 5% 상승이야. 자, 역산해보면 어떻게 해요? 첫 해 못 받아. 그래서 첫 해 없어. 말 그대로 내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에요. 이해되시나요? 그럼 10년, 매해 5% 상승하니까 10년 이상 되면 50% 되겠죠. 그 기본급이 50%. 그러면은 얘가 2번이니까 1년 하면 100%죠. 근데 내가 처음 가면 못 받아. 그 말은 뭐냐? 처음에는 이거 못 받으니까 월급 적어요. 수당, 이런 수당, 아니, 저는 못 받게 되니까. 뭐 1년, 2년차 지나봐야 5%밖에 상승 안 하잖아요. 금액이 작아. 자, 그러고, 이 정근 수당 말고 정근 수당 가상금이라는 게 있어요. 얘는 매월 받아요, 매월. 매월 받는 건데, 얘도 보니까 5년에서 10년까지 근무해 5만원씩 받기 시작해. 없어, 그전에는. 안 줘. 얘도 못 받아. 사실 매월 5만원이면 적지 않아요? 1년이면 60만원이잖아요. 근데 그거 못 받아, 처음에는. 한 4년까지는. 5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, 5년 이상.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10만원까지 받아요. 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인사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성과 상여금 받아요. 1년에 한 번 받아요, 1년에 한 번. 1년에 한 번 나와, 한 번. 근데 이거는 내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받아요. 내가 작년에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올해 받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러면 신규 입직했다. 그럼 작년에 근무했나요? 안 했지. 안 했죠. 못 받아. 되게 짜증나죠, 그죠? 2년차부터 받을 수 있어. 그래서 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요. 기준액이 9급 기준액이면 218만 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가장 등급을 잘 받으면 218만 원에 170%. 한 1.7배쯤 되겠죠. 1.7배쯤. 그리고 A 등급 받으면 1.25. 그리고 B 등급은 85%니까 요거 좀 못하겠죠. C는 없어. C는 대부분 잘 안 나와요. C는 잘 안 나오고. 내가 좀 조정이 돼요. 기간마다. 비율이랑 좀 조정되는데,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대략 우리가 계산하면, 내가 한 218만 원 정도 받겠구나. 평균적으로는. 내가 S 등급 받으면 172%니까, 한 300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받을 수도 있겠구나. 근데 이게 비율이 적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. 자, 네 번째 말했죠.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. 그 다음 직급 보조비라는 게 있어요. 직급 보조비. 얘는 매월 지급돼요. 매월 지급. 8급에서 9급은 14만 5천 원. 7급은 15만 5천 원. 매월 받는 거야. 이건 입직하시면 무조건 받으실 거예요. 마치 내 월급이야. 사실은. 매달 받는 거고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요. 14만 5천 원.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. 정액급식비. 매월 받아, 매월. 매달. 14만 원 받아요. 14만 원. 근데 이거는 직급 관계없어요. 1급이든 5급이든 9급이든 다 14만 원. 밥값 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또 보통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가족수당이 있어요. 얘 매월 받아, 매월. 배우자다. 4만 원 있지, 4만 원. 내가 결혼했어. 내 배우자가 있어. 그 이유 하나만으로 4만 원 줘요, 매달. 그 자녀다. 자녀가 있다. 자녀는 한 명당 2만 원. 한 명, 첫째 자녀 한 명밖에 없다. 2만 원 줘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는 6만 원 줘. 세 번째 이후부터 10만 원씩 줘.
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녀가 3명 있으면 얼마 받죠? 2만 원, 6만 원, 10만 원, 18만 원 받아요. 이해되시죠? 근데 넷째부터 10만 원 더 다음 돼 그냥. 자녀 많이 낳으라 출산 장려 정책이죠. 딱 보니까 매달 받는 게. 근데 이게 있어요. 내가 공무원인데 와이프도 공무원이야. 내 배우자도. 그러면 각자 4만 원씩 받아야 되냐? 서로 공무원이니까. 이거 안 돼요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요. 한 사람만 받아. 한 사람만. 한 사람만. 둘 다 공무원이면 한 사람밖에 못 받아요. 자, 좀 치사하게 만들어놨죠. 그죠? 자. 그 다음 우리가 또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시간의 근무 수당이에요. 여러분들은 이거 시간의 근무 수당은 뭐냐면 내가 초과 근무예요. 원래 9 to 6잖아요. 기본적으로. 그거보다 일을 더 했을 때 받는 수당이에요. 근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. 앞뒤 그 1시간 공제한다고. 예를 들어서 내가 9시 출근해서 1시간 더 근무를 해서 7시에 퇴근하더라도 인정 안 돼요. 근데 7시 이후에 7시 이후. 그래서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4시간까지 돼요. 4시간까지. 그래서 내가 밤 11시까지 근무했다. 그럼 4시간 인정해줘요. 5시간 추가했으니까. 그렇죠? 근데 그것도 한 달에 57시간까지 밖에 안 돼요. 기본. 제가 규정이 최근 바뀐지 모르겠지만 57시간 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초과 근무를 해서 공제하고도 맨날 11시 퇴근했어. 한 100시간 돼. 그거 다 안 줘. 그것도. 57시간 한계고. 평일에는 1시간 공제를 하지만 주말에 출근했어. 예를 들어 내가. 주말에 출근하면 공제하는 건 없어요. 그럼 주말에 4시간 근무하면 4시간 그대로 다 초과 근무 되는 거고 평일에는 1시간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해되시나요? 굉장히 산식이 복잡하죠? 그리고 이 57시간도 이것도 부서마다 이 한도액이 다 있어요. 57시간치 다 못 받을 거예요, 결국은. 내가 근무를만 한다더라도. 그래서 이 부서 예산에 따라서 이것도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보통 한 명당 30시간, 40시간이 거의 맥시멈이라 보시면 돼요. 실제로. 내가 근무를 더 하더라도. 단가 궁금하시죠? 시간당? 시간당 단가 되게 싸요, 사실은. 999주는 9,000원 정도 돼요. 최저임금에서 크게 안 벗어나. 이거 받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그렇게. 그리고 대신에 좋은 건 하나 딱 좋은 건 뭐냐면, 정액분이라는 게 있어요. 정액분은 뭐냐면, 내가 초과 근무를 전혀 안 하더라도 10시간까지는 줘요. 기본적으로. 왜냐? 아까 1시간 공제한다 했죠. 왜 공제하냐면, 9시 일 시작한다고 해서 딱 9시 사람이 못 오잖아요. 근데 애들 8시 반 출근했어. 그럼 내가 30분 일찍 온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죠.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내가, 초과 근무를 전혀 안 하더라도 기본 10시간 그냥 주는 거예요. 정액분 10시간 하고, 기본 깔고, 그리고 57시간까지 되죠. 그럼 67시간까지 가능해. 67시간에, 7급 기준 10,000원이니까 67만 원 되겠죠. 자, 그러면 거의 집에 못 간 거야. 이제, 이거 57시간 맥시멈 채우시면 거의 주말에도 나오고, 평일에도 늦게 퇴근하고, 굉장히 경무부서에 일을 하셔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반드시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. 그 다음 연가보상비라는 게 있어요. 연가보상비 뭐냐면, 여러분들은 공무원 입직하시면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가 나와요.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제 1년 차에는 11일밖에 안 줘. 11일. 1년 동안 내 11일 동안 중간에 쉴 수가 있어요. 여름휴가 다 포함해서 11일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돼. 근데 그것도 근무해서 6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제 점점 증가해서 21일까지 늘어나요. 이게 맥시멈이에요. 그럼 21일 동안 그 21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휴가를 며칠 갔다 오고 아니면 내가 병원 갈 일이 있어 중간에 다른 데 갔다 오고 이런 거 나눠 쓸 수 있어요. 근데 가만 보니까 21일을 다 못 쓸 수가 있잖아요. 남네? 휴가를 못 가고 내 일이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연가도 한 3일밖에 못 갔어. 이제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. 그럼 한 10일 남아버렸어요. 예를 들어서. 10일 남으면 아깝잖아요. 나는 휴가도 못 가고. 그럼 이 휴가 사용 못한 거에 대해서 단가 쳐가지고 연말에 줘요, 이거. 연말에.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한 100만 원씩 받으실 건데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지. 내가 휴가를 못 가는 대신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. 생각해보면, 그렇죠? 자, 나머지 이제 18개 다 소개해드린 건 아닌데 나머지 이제 수당들이 있는데 육아휴직 수당, 뭐 특수근무 수당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받는 수당이 아니에요. 자, 가정이 필요하죠. 우리는 항상 가정이 필요하죠. 이 수당에 변수가 많으니까. 9급 공무원이고요. 미혼인, 나의 첫 해 세전 월급은 얼마일까? 첫 해 세전 월급 궁금하죠. 그래서 기본급 166만 원이었죠. 맞죠? 기억나시나요? 그 다음 명절 수당이
1년에 두 번 60%씩 두 번이었잖아요. 근데 나누기 12 하면 매달 10%씩 받겠죠. 맞죠? 그래서 166 곱하기 0.1이에요. 월로 나눴을 때. 그리고 직급 보조비는 제가 매달 받는 거랬죠? 14만 5천 원. 정액급식비 매달 받는 거예요. 14만 원.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은 제가 27만 원 잡았어요. 왜냐하면 20시간 정도 잡았는데 이게 통계치가 있어요. 중앙부처랑 지방자치단체에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의 근무 몇 시간 하냐. 대략 제가 예전기사 보니까 20시간 내외더라고요. 그러니까 20시간 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? 아까 그 안 해도 10시간 준다 했죠. 기본적으로. 30시간. 30시간. 9,000원, 단가 9,000원이잖아. 27만 원이니까. 쭉 더하면 238만 원 나와요. 세후를 제가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우리 세금이 누진세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게 내다가 나중에 많이 내요.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 한 15% 빼면 돼. 대략적으로. 여기 15% 뭐가 나가냐? 소득세 빠지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크게 빠지는 게 기여금이 빠져. 연금 내야 되잖아요. 이런 게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15% 빼면 한 200만 원 되나요? 한 200만 원? 200만 원 조금 되죠. 그래서 한 달 평균적으로 모든 1년당 받는 수당을 다 나눠서 12분의 1 딱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. 자, 그래서 그게 없죠, 지금. 성과 상여금이 없어. 내가 빼놨어, 일부러. 첫 해 못 받아. 첫 해 월급 작죠, 그러니까. 내가 한 달 평균 들어오는 게 200이고, 사실은 수당,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 더해서 12를 나눈 값이지만, 평일에 수당은 없는 달, 예를 들어 명절 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없는 달은 어때요? 적겠지, 훨씬. 이보다도. 적지. 11년 차 결혼한 나의 세전 월급. 결혼까지 했어요. 난 결혼됐고, 이제 11년 차 됐어요. 11년 차 되면 보통은 9급 입직하시면 7급은 돼 있어요. 최소한 7급은 돼 있어요. 자, 그럼 어떻게 되냐? 기본급은 7급 9호봉 잡았어요. 왜 그러냐면 승진할 때마다 호봉이 하나씩 이제 감액돼요. 명절 수당은 이 기본급에 똑같죠? 10%죠. 아까 계산한 것처럼 매달 10% 치고 정근 수당이 생겼어요. 드디어 정근 수당 생겼죠. 정근 수당 1년에 1월하고 7월에 받죠. 그거 맥시멈이었죠. 맥시멈 이제 50%씩 두 번 받죠. 100%니까 268만 원 받아요. 1년에. 나누기 12 해야 되죠. 월로 이제 환산하면. 그리고 정군 수당 가산금도 생겼죠. 6만 원 있어요. 그 다음 성과 상여금 받았어요. 성과 상여금 1년에 318만 원이죠. 그게 나누기 12를 해야지 월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. 그리고 가족도 내가 결혼했어. 결혼했어. 그래서 배우자 4만 원, 자녀가 2명이다. 그러면 자녀 해서 8만 원 나올 거예요. 2만 원, 6만 원씩 해서. 그래서 12만 원. 직급 보조비는 7급이니까 15만 5천 원. 정액급식이 똑같았죠? 14만 원. 그 다음에 초과공수당 제가 20시간 정도 한다 했죠? 30시간인데 단값 조금 올라가요. 7급 되면. 30만 원. 세전 421만 원 나와요. 세전 421만 원. 해후 되면 좀 많이 줄어들겠죠. 물론 이것도. 그래서 뭐 한 3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뭐 추측성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가지고 그거 다 대입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행정을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우리 규정 가지고 얘기해야 돼. 그죠? 이 법령이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제가 제 월급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. 저번에 보여드렸죠, 한번 강의 때. 보수가 세전 540만 원, 세후 440만 원이었어요. 대략. 그러면 한 20% 가까이 빠지죠.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거보다 월급 적을 때는 이 정도 안 빠져, 퍼센테이지 이만큼 안 빠졌어. 근데 넘어가니까 갑자기 세율이 늘어나더라고요. 특히 그래서 한 20% 뺐고 처음에는 한 15%도 안 빠질 거예요. 처음에는 이 정도 될 거고.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한번 계산해 봤고요.